하겠습니다. 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아파트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국토부의 인사가 교체가 됐는데 이로 인해서 중소형 건설주들이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하필 중소형 건설주일까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국토부의 새 컨트롤 타워가 출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관이 변경이 된 건데 김희탁 지금 국토부 제1차관이 취임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취임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투자 힌트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김희탁 신임 국토부 1차관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 건설 공급 과장 그리고 주택 정비 과장 여기에다가 주택 정책 과장까지 역임하면서 주택 정책의 핵심 보직을 모두 거친 인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주택통이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정책을 최선에서 계속해서 좀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실행형 차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중소형 관련 기업들, 건설주들까지도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취임사를 보게 된다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거고 건설 산업에 대한 정상화를 이룰 거고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 가속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야기는요.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건설 산업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제로 LH에서요. 연말까지 수도권에 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발표가 오늘 나왔습니다. 실제 정책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건데요. 매입 임대가 1,900가구 정도, 건설 임대가 1,000가구 정도인데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역시나 정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청년 신혼부부들 그리고 아이를 갖고 있는 이 신생아 관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출퇴근이 편리한 수도권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공 매입과 관련된 임대에 관련된 분양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12월 달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지역을 보면은 양주, 회천의 영구 임대가 400가구 정도 되고 그리고 이천 장호원의 통합 공공 임대가 60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설계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천 장호원에 있는 임대주택의 그림이고요. 어쨌든 양주도 그렇고 이천도 그렇고 수도권 그리고 광역교통망,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중소형 건설주들이 대형 건설주보다 더 오늘 강하게 튀어오르는 걸까요? 상지건설은 오늘 상한가를 터치를 했고요. 동신건설 그리고 한신공업, KD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의 상승률 그리고 일성건설, 동부건설과 같은 기업들도 10%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상승력이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토목, 공공인프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좀 오늘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정책이 나오게 됐을 때 실적으로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조금 더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먼저 직접적으로 정책 수혜가 기대되고요. 수주를 한 건만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적으로 수주 한 건으로 인해서 이게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유동성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들 수 있겠죠. 국토부의 정책 기대감이 중소형 건설주의 자금 이동으로 오늘 확연하게 좀 눈에 띄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가 정부 정책으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전형적으로 중소형 건설주들이 가장 먼저 튀어오른다는 점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내 공급 후속 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택 공급 일정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관이 변경됐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도심의 유휴부지에 대한 추가 발굴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3기 신도시의 공급 일정에 대한 보완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15억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에 여론 자체가 막 그다지 좋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미
임명된 차관이 여러 가지의 주택과 관련된 방안들,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임대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LH 쪽 개혁 추진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공발주의 확대 가능성이 부각받고 있는 건데요. 사실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하고 정책 방안을 발표할 때 대형 건설주보다는 중소형 시공사와 함께 연관이 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이 커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소형 시공사들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지금 해석이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기대감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현재 중소형 건설주들이요. 아직은 테마성 움직임입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고 실적이 반영된 단계는 아니고요.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소식도 아직은 들려오곤 있진 않죠. 주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선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 테마는 우선 기대감 속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그리고 좀 확인하는 조정 기간이 있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수주가 진행된 그리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재상승이 나오고 그렇지 않는 기업들은 급락세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첫 번째 구간이고요. 가장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리스크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우선 정책 속도가 지금은 시장 기대감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확장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그렇게 빠른 스피드로 이게 정책의 속도가 이어질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연되거나 뜨뜻미지근하게 진행된다면 실망 매물로 출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 어느 건설사가 수주를 할지는 모르는 거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단기간에 강한 상승이 나온 만큼 빠르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받을 때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가 역시나 강한 상승이 나오는데 거래 대금이 감소가 되고 시장에 좀 관심이 줄어들게 됐을 때는 그 상승한 분량은 모두 다 반납하거나 오히려 더 하락하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이렇게 정책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중소형 건설주들의 실적 개선이라던가 이런 걸 확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중소형 건설주들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금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의 상승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